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자, 3월 3일, 오늘 아메리칸 드림 공개방송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좀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급변동하는 미국 주식, 미국 시장 있죠? 최근에 이제 급락했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또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뭐 그런 급변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없이 불안하게도 보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저는 이런,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증시가 급변동하는 것이 상당히 이쁘게 보인다. 그래서 급변동하는 미국 주식이 지금이 저가 매수인 기회, 이런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설명을 하고, 또 미증시, 또 분위기, 또 특징주들도 같이 좀 점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일 미국장은 이렇게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제 다우 지수는 최근에 이 하단을 이탈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면 이탈할 수는 있지만 여기 대략 이 앞선 저점 33,000 깨지고 대략 한 32,000에서 33,000 정도가 극단적인 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 어딘가에서 제가 공개방송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2,000에서 33,000을 오갔던 지난번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면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던 막으로 시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전이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요날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죠? 유가가 급등을 하고 또 러시아 이슈도 계속 되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전날에는 다우가 1.7%나 올랐습니다. 약간의 윗꼬리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상승 마감으로 끝까지 좋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나스닥도 잘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 극단적으로 깨져가고 12,500원 저리, 그죠? 또 12,000에서 12,500. 이 정도는 저점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 한 가지 볼 거는 기술주들이 대거 급락했다가 최근에 저가 매력이 생겼고 반전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많은 것들을 반영 중입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문제. 그죠? 두 번째, 금리 인상. 3월 FOMC 불확실성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엔데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 주말에 짧게 끝날 것 같았는데, 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이런 결사항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상당하다. 거기에 어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푸틴이 한 게 있고 못 한 게 있다. 그렇죠? 푸틴이 한 게 있고 못 한 게 있다. 푸틴이 한 거는, 못한 거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했다. 그죠? 점령하지 못했다. 푸틴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푸틴이 한 거는 더 많다. 유럽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다. 그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럽 전체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이 다시 재무장을 한다. 그죠? 뭐 방위비, 군사력. 뭐 사실 지금 우리 이제 국방비라고 해야겠죠? 국방비 GDP의 2%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반전이 나왔습니다. 유럽을 하나로 똘똘 뭉치고 러시아 제재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도 변화를 하고 있고요.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폭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MSCI 신흥지수에서 러시아 퇴출. 그것도 3월 9일자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거는 당장 뭐 빨리 해결됐으면 바랍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과 이런 전쟁 리스크하고 좀 부각을 했을 때 사실 뭐 핵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건 푸틴이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예. 여유가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예. 지금 뭐 약간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죠? 완전히 무슨 뭐 응? 벌통을 그죠? 건드려 놓은 거죠. 하지만 이 주식 시장에는 이런 전쟁 리스크가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되었다.
그죠? 예. 왜? 상황이 더 나빠지려면 뭐 핵전이?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폴란드를 침공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요. 그죠? 예, 이 부분 반영해야겠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3월 FOMC. 올해 연준은 금리를 한 7차례, 7회 정도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3월 FOMC에서 두 단기 0.5%포인트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최근에 많았는데, 그죠? 전망들이 최근에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일 파월 의장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준 금리는 이번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 그죠? 뭐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 검토 또 가능하지만 0.25%포인트를 그죠? 지지한다. 시장은 이걸 반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양적 긴축, 대차대부 축소도 진행한다. 하지만 시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이다. 자, 그러면 이런 악재들을 가지고 시장이 큰 변동이 있었고 여기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올해 상반기 상저하고로 저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사실 이런 랠리를 이건 주봉인데요. 랠리를 보이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과거 2014년도에 있었고 14년 말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처음 시작된 거, 그죠?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금리 인상 처음 시작이 2014년도였어요. 12월 정도 되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첫 금리 인상 2015년 12월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악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악재, 그리고 미국의 제재도 계속 되고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충격을 줄 것들은 다 나왔다. 주식시장 입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고, 그죠? 보다 강도 높은 것을 반영을 합니다. 나올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강도 높은 것들이. 그리고 3월 FOMC, 자,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 불확실성도 좀 벗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시장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튀어 올라가면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그죠? 왜? 이 불확실성이 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다만 중요한 거는 빠지면 저가 매력도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빠지면 사면 된다. 그죠?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미 증시가 급등락하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만약에 이런 빅테크 주식들, 소위 이제 빅테크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든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그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런 것이 오히려 저가 매력의 기회를 봐야 되는 거지. 모멘텀이 지금 당장 없어. 아직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시장 얘기 잠깐 드렸지만, 여기 유가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서서 110달러도 넘어섰습니다. 자, WTI 오늘 선물이 110달러 넘어섰다. 엄청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주목되고 있느냐? 신재생 쪽도 주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뭐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풍력도 있겠지만 수소, 그 다음에 또 전기차도 이슈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나 빅테크 주식들, 그 다음에 유가의 그런 정유, 가스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금융주들도 좀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주식들도 다시 강하게 반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몇 가지 특징주를 좀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선정한 특징주는 뭐 매수를 하십시오 이거보다는 그죠? 한번 상황을 보고 오늘 증시에서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군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동차 쪽에서는요.
이게 있어요. 자,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급락하면 저가 매수하는 거라고. 빅테크 주식들은 또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은 낙폭과대 상태. 너무 과하게 밀렸어. 사는 거다. 극단적인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하는 것이다. 자, 루시드는 옆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를 잘 지켜야겠죠. 25달러. 자, 전날에 포드가 8%나 올랐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포드를 이 자리는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기 얼마냐면 13달러입니다. 여기 26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16달러, 18달러, 그리고 17달러, 16달러 여기는 저가 매수 영역이다. 근데 이제 전날에 포드가 8%나 급등했습니다. 포드가 급등한 이유는 내연기관 쪽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사업 부분하고 이걸 분리하겠다라는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사실 올해 전망이 굉장히 좀 좋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달러 여기가 저점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사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악재나 이런 변수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빠졌었던 건데 오히려 빠지면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 주식은 지금 현재 8% 전일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까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반등 나왔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 요쯤인가요? 자, 이렇게 급락해서 전저점 부근에서는 여지없이 저가 매력이 생기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자,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엔비디아입니다. AMD. 자, AMD도 마찬가지. 앞선 저점 정도 수준에 오면 다시 반전이 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를 추세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원하지는 않고 반도체나 이런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주식들은 사실은 빠졌을 때 저가에 사서 튀어 올라가면 또 좀 팔고 하는 그런 트레이딩이 좀 맞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빅테크 주식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MU. 뭐, 여기 뭐 NXPI나 이런 걸 다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날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나 급등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 발언에서 반도체의 자국 생산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전날에 강하게 튀어올랐다. 또 하나는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3월 FOMC가 지나면 기술주들 불확실성을 좀 벗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파월 의장의 전일 발언에서 3월에 0.25를 지지한다라는 거니까, 그죠? 이 불확실성이 기술주들에게는 오히려, 그죠? 제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상단 100달러를 돌파하면 새로운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삼전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행주 쪽에서도 반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 부킹홀딩스 BKNG 자,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반전이 좀 나왔고요. 에어비앤비도 반전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익스피드나 EXP도 딱 나왔는데 사실 익스피디아가 뭐 최근에 가장 견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킹홀딩스 BKNG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는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항공크루즈는 유가 때문에 좀 밀렸지만 저점이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거 오늘 이런 주식들 한번 보죠. 카지노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라스베이거스 센즈가 10%나 튀어 올랐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LVS, 라스베이거스 센즈, WYNN, 윈리조트, 그 다음에 MGM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LVS하고 WYNN, 그 다음에 여기 멜코 리조트, MLCO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네는 마카오 카지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MGM은 라스베가스하고 미국 전역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한 10% 올랐다. 윈 리조트는 8.5% 올랐다. 멜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차트 한번 볼까요? 장중에 한 16% 오르다가 밀렸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뭐 라스베이거스 샌즈 하고요. 그 다음에 윈 리조트 8.5%. 이게 뭐 사실 라스베이거스 샌즈 이미 바닥 쳤고 윈 리조트도 지금 바닥을 치고 좀 돌리고 있는데, 오늘 왜 올랐느냐? 전일 왜 올랐느냐?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완화를 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마카오 지역의 카지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이 마카오 기업들의 신용 등급 있죠? 신용 등급. 이 신용 등급을 이전, 그러니까 이전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때보다 상향할 것이다. 상향할 여지가 높다라고 언급한 것이 재료가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추가적으로 마카오 카지노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이 좀 올랐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소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사실 수소 1위는 플러그 파워입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플러그 파워. 이 주가를 잘 보시면 2020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그 중에서 이 수소가 이슈가 되었던 거. 그래서 뻥 터졌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수소 쪽이 이슈가 됐어요. 그죠? 예, 수소 쪽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완전히 폭등을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입니까? 여기 뭐 5달러에서 여기 엄청난 5달러에서 75달러까지 폭등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보통 저렇게 급등을 하면 이제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 후유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5였고, 여기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20달러 정도가 이제 저점 정도 될 거라, 이런 얘기 좀 드렸는데요. 지금 20달러에서 지금 26달러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죠? 네, 26달러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수소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죠? 네. 주가는 회복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하다 보면 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다. 110달러를 넘어섰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죠. 엑슨모빌입니다. 주가가 지금 얼마냐면 83달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좀 장타를 치는 쪽으로 봐요. 단기 매매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 서비스를 하지만 이거는 대략 한 플러스 한 15% 정도 이상이 되면 절반 정도는 차익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간다. 좀 큰 그림대로 간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엄청 죽였죠. 제가 엑슨모빌을 추천드린 게 여기에요. 37달러. 그래서 여기 11월 달입니다. 2020년 11월. 근데 이제 이게 단기 매매가 아니라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장기 투자. 이때 같이 들은 게, 뭐, 은행주 쪽에서는, 잠깐만요. 자, 웨스파버, WFC. 여기입니다. 예. 이때는 여기 25달러였습니다. 25달러가 6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먹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장타 홈런을 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올해 미국 주식들 중에서 홈런 칠 주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들은 애플을 가지고 홈런을 치냐,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홈런을 아니죠. 걔들은 지난 2년 동안 그죠? 반도체도 전 개인적으로 그냥 매매하는 뭐 이런 쪽이라고 보지, 그죠? 예. 엑소모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7달러였고요. 지금은 80달러가 넘었습니다. 투자입니다. 미국 주식은 투자입니다. 여기에 리치 같은 거 배당도 받으면서 시세 차이도 누릴 수 있는 좀 장기 투자하면 배당주 매력이 좀 높은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저는 미국 주식도 상당히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다우 기준으로 해서 여기 뭐 35,000 이상에서 주식을 산다는 아니고 34,000 올라서기 전에 33,000이니 이 변동이 큰 거를 극단적인 변동을 그죠? 이용해서 잡아가야 된다.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4,000 아래에서 13,000원 중반에서 13,000원 초반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외부 변수로 만들어지면 그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놓치면 안 된다. 네. 자, 오늘 제가 뭐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봐드리는 자리는 아니어서 특징주들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좀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이제는 한국 주식도 투자하지만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아메리칸 드림 서비스를 지난 2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네.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 1회에서 2회, 뭐 종목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사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2월 달에 편입한 종목군들을 차근히 또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 한 15% 내외 수익이 되거나 뭐 이거 튀어 올라가면 한 절반 정도는 차익하고 새로운 걸로 만큼 갈아타도 된다라고요. 자, 요거는 저희가 매일 오후 5시에 점검, 네, 포트폴리오 점검, 그 다음에 시황, 전략 또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푸시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 1회, 이게 매주 목요일이거든요. 예, 오늘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진행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 1, 2회 추천 종목군들을 문자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거는 1개월 전가 22만 원인데 저희가 11만 원 정기 ARS 결제 하시는 분들은 11만 원으로 자동 결제 절반을 할인해 드립니다. 뭐 큰 부담 없이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 되면 그죠? 네. 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주식창 고객센터 026676-0403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또 요거 해보실 분들은 요거 1688-0415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해서 미국 시장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주식 보유하시거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매도할 때가 아니죠. 그죠? 매도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늘 그랬지만 이 시장도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죽어야 산다. 큰 파도가 온 다음에는 잔잔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예.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에는 젖은 옷이 마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급변동하는 거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뻔한 악재들이나 이런 변동성 요인들은 이미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고요. 불확실성은 완화되고 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내 주식 관련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